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유랑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랑계. 참 유랑계는 자동제에 보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각 배관마다 이런 이제 유량을 측정해서 얼마나 사용치를 이제 적산을 하거나 순식값을 확인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뭐 에너지 세이빙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랑계는 우리가 자동제에서 사용되는 유랑계는 총 6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다양한 유랑계가 많이 있지만 실제 95% 이상 사용되는 유랑계 딱 6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빈 유랑계, 두 번째는 전자식 유랑계, 세 번째는 차압식 유랑계, 네 번째는 와류식인데 볼텍스라고 할게요. 볼텍스 유랑계, 다섯 번째는 초음파 유랑계, 여섯 번째는 열질량 유랑계, 서머매스라고 합니다. 유랑계.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각 이제 이 6가지의 이제 유랑계가 어느 매질에 많이 사용되고 어디에 사용이 돼야 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는 매질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를 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터빈 유랑계는 안에 프로펠러를 돌아가서 이 프로펠러의 속도를 측정해서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요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 유랑계가 어떤 매질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각 유랑계에 대한 부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유랑계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측정돼야 될 매질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물이 있겠죠. 물. 그 다음에 폐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증기 있겠죠. 다음에 공기, 에어가 있고, 다음에 가스가 있겠죠. 요게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랑계로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매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 부분들을 터빈 유랑계가 어떤 것을 측정하고 어떤 것이 측정을 못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유랑계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터빈은 프로펠러를 돌려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물 관련된 부분들은 최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폐수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 폐수에는 찌꺼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나 이런 쪽 사이에 이런 폐수에 찌꺼기들이 끼어버리면 프로펠러 자체가 이제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증기, 당연히 스팀이기 때문에 고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나 가스는 가끔씩 사용합니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터빈은 거의 물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터빈의 특수한 용도로 해서 가스나 공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식은 일단 물 잘 사용합니다. 폐수 정말 많이 사용하죠. 증기 사용이 안 됩니다. 공기 사용 안 됩니다. 가스도 공개 안 됩니다. 전자유랑계는 일렉트릭 유랑계는 양단에 이제 전극을 코일에 가면 전극을 연결을 해서 기전력이 발생돼서 그의 전류 값을 읽어들여서 유랑계를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나 폐수 정도의 이제 매질이 통과되는 힘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 이제 요 폐수 라인 쪽에는 특히 좀 많이 사용하고요. 물 라인 쪽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압 유랑계는 차압식은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오리피스 유랑계라고 하는데, 오리피스는 정말 좀 다양하게 다 사용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이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폐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오리피스는 증기는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것들 헌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가능하고요. 가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차압식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리피스 관을 통과하면서 전후단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 유량계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대형보다 배관이 좀 작은데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기나 가스 쪽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유량계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가끔씩 이제 배관이 작거나 소금이나 가스나 소금은 물을 통과시킬 때는 요 차압식 유량계를 좀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리피스 유량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볼텍스 유량계인데 요건 와류형 유량계입니다. 와류형 유량계 뭐냐면 안에 이제 삼각형 모양의 이제 통과된 매질을 부딪히는 그런 형태의 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통과되면서 양옆으로 이제 와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 와류의 진동값을 읽어드려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볼텍스가. 그래서 와류형 유량계라고 그러는데 요 유량계는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 사용 가능하고 폐수도 사용 가능하고요. 공기도 사용 가능하고 가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거의 전기 쪽, 스팀 쪽은 이제 이 볼텍스 유량계를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물, 폐수, 공기, 가스를 다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런 쪽에는 거의 이 볼텍스 유량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는 요거는 세모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세모. 가스나 공기에는 가끔씩 볼텍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전기 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볼텍스 유량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량계가 있는데 초음파 유량계는 일단 물에만 거의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폐수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폐수는 실제 이제 초음파가 통과되는 매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 다 물에 사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사용 안 되고요. 공기 사용 안 되고 가스 사용 안 됩니다. 단 초음파 타입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습식 타입이라고 있는 그런 초음파가 이제 배관을 잘라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타입인데 그런 타입들은 이 세 개가 다 측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하다 보니까 초음파의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나머지는 다 이 네 개는 다 배관을 잘라서 연결해야 되는 타입이지만 초음파는 있는 그대로의 배관에다가 붙여서 측정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요 전기, 공기, 가스를 감지하는 초음파 유량계는 사실 특수 유량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열질량 유량계는 온도 센서 두 개를 설치를 해서 한 개는 일반 온도 센서고 한 개는 열을 발생되는 온도 센서를 실질적인 매질 온도와 이 열이 발생되는 온도가 식혀지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환산을 해서 유속이 나오면 배관 사이즈와 코페에서 이제 유량값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그 열질량은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질량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물은 안 됩니다. 폐수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됩니다. 고온이기 때문에 공기와 가스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유량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실질적인 유량계에 사용되는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물에 많이 사용되는 것도 요 표시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유량계 선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 타입은 배관을 잘라서 중간에 삽입을 해야 되는 타입입니다. 보시다 보면 배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량계가 이런 식으로 삽을 프렌치를 연결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야지 되는 타입입니다. 요 네 개는. 초음파는 배관에 이렇게 있으면 배관의 센서부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배관 외부에 센서를 연결해서 요거를 이제 드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배관을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열질량 유량계는
요것도 실제 이렇게 배관을 자르진 않고요. 자르는 타입도 있긴 합니다. 뭐 소수 배관이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열질장 유랑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삽입할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에어 같은 경우는 공기 같은 경우는 좀 큰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지울게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유랑계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는 타입입니다. 요게 이제 센서부가 부딪혀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소켓만 이렇게 딱 띄워서 연결하면 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바이패스가 필요 없습니다. 바이패스 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개는 바이패스 관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유랑계 고장이 났을 때 이제 풀 수 있도록 바이패스 관을 좀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랑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유랑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보통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패스 관을 이렇게 짜겠죠. 여기도 밸브가 있고 매뉴얼 밸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유랑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배관 구성을 하겠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매질과 이제 유랑계의 이제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각 이제 유랑계 타입에 따른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랑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순시값과 적상값이 있겠죠. 이 적장값을 어떤 식으로 신호가 들어와서 그리고 통신에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오늘은 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각 이제 매질에 따라서 이제 유랑계 어떤 유랑계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들 유심하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유랑계에 대한 매질과 유랑계 어떤 유랑계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